도입 및 관절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관절 통증과 관절염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관절염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우리의 식단과 생활 방식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관절에 독이 되는 7가지 음식과 함께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슈퍼푸드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 아스티오아어스라이티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머토이드 아어스라이티스, 과 통풍, 가웃까지 모두 아우르는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유독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여러 번의 부상을 겪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살아나 저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염증, 인플러메이션에서 시작됩니다. 염증은 우리 관절을 안쪽부터 서서히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표 연골세포, 칸드로사이트, 별표입니다. 이 세포는 우리 관절에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 카오털리지를 직접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연골세포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손상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연골은 단순히 뼈 사이의 패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되고 복구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포 내 단백질 공장과 소포체 스트레스, 이제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관절염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전문가가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를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에서 염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세포 내 단백질 공장이라 불리는 별표 소포체, 엔도플레즈믹 러티큘럼, 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안에 아주 정밀한 나노 공장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장의 주된 임무는 아미노산을 조립하여 복잡한 형태의 단백질로 접는 폴딩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비행기를 접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종이를 정해진 순서와 각도에 맞춰 정확하게 접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듯이 우리 몸의 단백질도 특정한 모양으로 완벽하게 접혀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폴딩 과정에 오류가 생긴다면 그 단백질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소포체는 단백질 제조뿐만 아니라 칼슘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세포 에너지가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 소포체의 과부하가 걸리는 별표 소포체 스트레스, 스트레스, 별표가 발생합니다. 공장에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량품이 쌓이면 시스템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상신호가 바로 관절 전체의 강력한 염증 연쇄 반응, 캐스케이드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즉, 관절을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공장이 멈춰버리면서 관절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포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관절염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장관절축, 거트 조인트 엑시스, 과 담즙산의 신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장관절축, 거트 조인트 엑시스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이 소화기와 관절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곤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연골세포, 칸드로사이트의 담즙산, 바일솔츠,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이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관절세포에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담즙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에서 직접 만드는 1차 담즙산과
장내 유익균들에 의해 재가공된 2차 담즙산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한 소화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담즙을 변형시켜 전신으로 보내는 일종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합니다. 이 변형된 2차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관절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강력한 항염증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장 건강이 나쁘거나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된 사람은 관절을 보호할 천연 항염증제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슬개 제거 수술을 받은 분들이 만성적인 관절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담즙을 제대로 변형시키지 못하면 관절의 염증 신호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의 문제를 넘어 관절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TUDCA의 혁신적 역할과 비타민 K2의 칼슘 관리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터드코라는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TUDCA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담즙산으로 최근 의학계에서 세포 보호 효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파트 2에서 언급했던 소포체 스트레스, ER 스트레스를 기억하시나요? TUDCA의 가장 독보적인 능력은 바로 이 세포 내 단백질 공장, 소포체의 과부하를 직접적으로 해소해준다는 것입니다. TUDCA는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수준을 넘어 세포가 스스로를 수리하고 관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장 환경을 정상화합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관절의 마모 속도가 줄어들고 재생 속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TUDCA가 다른 일반적인 관절 영양제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관절 건강의 또 다른 수호자인 비타민 K2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는 칼슘이 있어야 할 뼈가 아닌 부드러운 연골이나 인대에 쌓여 석회화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2는 우리 몸의 칼슘 교통경찰입니다. 혈액 속에 칼슘을 뼈로 밀어넣고 관절이나 혈관에 칼슘이 들러붙지 않게 차단합니다. 만약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관절 주변에 골극, 스퍼즈, 이라 불리는 뾰족한 뼈 돌기가 생겨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혈전 방지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2의 활성이 억제되어 관절과 혈관의 석회화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메커니즘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우리 세포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칼슘이 어디로 흐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심층 분석과 비타민 D의 고용량 요법. 이제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격인 류마티스 관절염, 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관절의 마모와 관련된 문제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 시스템이 자신의 관절 조직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내전 상태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체가 관절막을 공격하며 끊임없는 염증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양제 한 알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심각한 자가면역 상태에서는 치료적 용량, 세러퓨틱 도시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장량은 결핍을 면하는 수준일 뿐 면역체계의 오작동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가면역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최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감독하에 하루 2만 IU에서 많게는 4만 IU 이상의 고용량을 섭취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천연 면역 조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타민 D만 단독으로 고용량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앞서 강조한 비타민 K2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비타민 K2는 고용량 비타민 D 섭취로 인해 흡수가 늘어난 칼슘이 혈관이나 관절에 쌓이지 않고 정확히 뼈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정교한 영양소의 협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무릎과 허리의 고질적인 염증 신호가 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절을 파괴하는 7가지 최악의 음식과 그 치명적 기전, 이제 여러분의 주방에서 당장 치워야 할 관절 건강의 적 7가지를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영양 결핍을 넘어 우리 세포 공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유화제, 이멀서파이어즈와 장벽 붕괴, 가공식품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폴리소르베이트 80 같은 유화제는 장내 미생물층을 보호하는 점막을 녹여버립니다. 이는 새는 장 증후군을 유발하며 장내 세균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어 관절의 소포체 스트레스를 극대화합니다. 저지방 대두 단백질의 함정, 헬스 보충제나 단백질바에 흔히 쓰이는 분리대두 단백, 소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은 제조 과정에서 핵산과 같은 화학 용매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담즙 합성에 필수적인 타우린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절 항염증제인 담즙산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정제된 씨앗류, 리파인드 시드 오일즈의 산화 독성,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용유는 고온 처리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어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합니다. 이것이 세포막에 박히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멈추고 관절 연골의 파괴가 가속화됩니다. 알코올과 간의 과부하, 특히 맥주는 퓨린이 많아 통풍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간의 담즙 생성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간이 망가지면 관절을 보호할 2차 담즙산 공급망도 함께 무너집니다. 카제인 A1 단백질의 염증유도, 일반적인 공장형 축사에서 자란 소의 우유에 들어있는 A1 카제인은 분해 과정에서 BCM-7이라는 펩타이드를 만드는데, 이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면 일반 치즈와 우유 대신 A2 단백질이 풍부한 사냥유나 양유 제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현대 밀가루와 글리포세이트 독성, 현대의 밀은 유전자 변형뿐 아니라 수확 직전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를 대량 살포합니다. 이 성분은 장내 미생물을 몰살시키고 글루텐 민감성을 극대화하여 전신 염증 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액상과당, HFCS, 과당독소, 에이지즈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빠르게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특히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당화 산물, 에이지즈이라는 끈적한 당독소를 만드는데, 이것이 관절 연골에 달라붙으면 연골이 딱딱하게 굳고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 7가지 요인들은 서로 시너지를 내며 관절의 수리 공장인 소포체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이 음식들을 끊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을 살리는 최고의 슈퍼푸드와 영양 전략, 이제 독소를 비워냈으니 관절의 수리 공장, 소포체를 다시 가동하고 염증을 잠재울 최고의 음식들을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배운 장관절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 발효식품, 천연 항염증 공장 가동.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워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절임, 케피어, 그리고 무설탕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이 음식들에 포함된 유익균은 우리 몸속에서 2차 담즙산을 제조하는 핵심 일꾼들입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풍성해지면 관절 세포의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전신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매끼 식사에 조금씩의 발효 채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항염증제를 복용하는 셈입니다. 2. 건강한 지방과 목초 사육식품. 관절은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름이나 써서는 안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는 항산화 성분인 올레오칸타를 함유하여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드시 목초 사육, 그래스 피니시트, 고기와 버터, 치즈를 선택하십시오. 곡물을 먹고 자란 가축의 지방은 오메가-6 비중이 높아 염증을 유발하지만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의 지방은 오메가-3화 비타민 K2가 풍부하여 관절을 보호합니다. 특히 목초 사육 치즈는 A2 단백질 함량이 높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3. 황, 설퍼, 과 콜라겐의 조합. 관절 연골의 핵심 구성 성분은 콜라겐과 황입니다.
마늘, 양파, 부추, 그리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황이 풍부합니다. 황은 관절의 구조를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사골 국물, 본 브로스를 통해 직접적인 콜라겐을 공급하십시오. 시중의 부드러운 스테이크만으로는 콜라겐 섭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뼈와 힘줄이 충분히 우러난 진한 국물은 손상된 연골세포에 직접적인 수리 재료를 전달합니다. 4. 고용량 비타민 D3와 오메가-3 관절염 환자라면 비타민 D 수치를 최소 60에서 80mg/ml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다면 대구 간유, 카드 리버 오일을 추천합니다. 대구 간유에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고농도의 EPA, DHA가 들어있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숨겨진 관절 파괴범 철분 관리와 최종 요약,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별표 철분 과잉 별표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관절과 간에 쌓여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마치 새가 녹슬듯 우리 관절을 부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철분이 몸 밖으로 배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철분 수치가 높으면 만성 관절염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무분별한 철분 영양제 섭취를 피하고 무쇠솥, 아이언 스킬리트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주기적인 헌혈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철분의 산화 작용을 막는 것이 관절 통증을 줄이는 숨은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 통증은 세포 내 공장인 별표 소포체, ER, 별표의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TUDCA와 담즙산은 이 공장을 수리하고 보호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비타민 D, K2, 마그네슘의 조합으로 칼슘의 흐름을 바로잡으십시오. 유화제, 시안류, 당독소가 가득한 가공식품 7가지를 당장 끊으십시오. 장관절 축을 위해 발효식품과 건강한 지방,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 몸의 세포 공장은 재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영양소의 메커니즘이나 TUDCA의 놀라운 효능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다른 심층 분석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다시 가볍고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실천해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